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내란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책임을 두고 공방이 벌어진 정치권에서는 하루 종일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소비자 물가의 상승이 이어지면서 서민 경제가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대 오름세를 보였는데 식자재와 유가 등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해남의 한 축사에서 소 63마리가 집단 폐사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뚜렷한 사인이 나오지 않아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진의 한 태양광 에너지 저장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화하는데 무려 8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전국 에너지 저장 장치 시설의 18%가 전남에 설치돼 있어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광주 전남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잇따라 입장을 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파면과 검찰 해체 등을 촉구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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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의 목소리는 윤 대통령 석방의 원인을 제공한 검찰로 향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광주 비상행동은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찰이 맨몸으로 계엄을 막아낸 국민을 배신했다며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 포기 결정을 내린 것은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어 열린 비상행동을 위한 전체 대표자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한 행동 계획이 논의됐습니다. 오는 15일까지를 긴급 비상행동 기간으로 선포한 전국 비상행동의 일정에 맞춰 파면 촉구 광주 시민대회를 매일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의 선고 날짜가 확정되면 당일 시민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혹시 영향을 받을지 모르는 탄핵심판 선고 연기 가능성과 이로 인한 조기 대선 연기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헌재의 판결이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로 3월 말로 또 갈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심각한 이 우려가 지금 있다고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검찰에 대한 규탄 목소리는 전남 지역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목포시민 주권행동과 조국혁신당, 정의당, 전남도당 등은 광주지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과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했습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통해 윤석열을 다시 감옥에 구금시켜야 한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5개 시도지사들도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 석방은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법기술의 불상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정의이자 시대정신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파문이 정치권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을 불법 체포했다며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야당은 불법 석방이라며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영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여야의 수사기관 고발전으로 옮겨붙었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은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풀어준 것은 직권남용이고 내란 공범 자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기소 당시에도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구속 취소에 빌미를 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못하게 막는다는 것은 결국은 검찰총장이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은혜 갚기, 그것 외에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여당은 반대로 윤 대통령을 체포했던 공수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경찰까지 무리하게 동원해 불법적으로 체포에 나섰다는 주장입니다. 공수처장 고발까지 이른 것은 이것이 단순히 업무상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도되고 또 계획적으로 저지러진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구속 취소 결정으로 오는 14일로 예상됐던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대통령보다 먼저 탄핵 심판 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고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이유로 변론 재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탄핵 찬반 집회마저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구속 취소 결정이 전국을 더 큰 혼란으로 이끌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네, 소비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서민 경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광주 전남 소비자 물가가 모두 2%대 오름세를 보였는데 채소값 등 식자재뿐 아니라 기름값도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광주 시내의 한 주유소. 운전자들은 지난해 말부터 오르는 기름값이 부담스럽습니다. 광주의 리터당 평균 휘발유 가격은 1,690원, 전남은 1,717원으로 6개월 새 100원 넘게 올랐습니다. 값이 계속 올라가지고 좀 느끼고는 있는데 저는 그래도 조금밖에 안 넣는데 소형이나 대형 넣으시는 분들은 좀 이제 단가가 좀 높아지다 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확실히 느끼시니까. 장바구니 물가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광주의 고등어 한 손 가격은 1년 전보다 81.7% 올랐고 배추, 무 등 채소값도 여전히 강세입니다. 생선도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아구 같은 것도 작년에는 한 3만 원이면 샀는데 4, 5만 원 하는 것 같아요.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와 전남의 소비자 물가는 1년 전에 비해 각각 2.1%, 2.2% 올랐습니다. 지난 1월보단 0.1%포인트씩 낮아졌지만 광주는 석 달 연속, 전남은 2달 연속 2%대를 기록했습니다. 기름값 부담 등 체감 물가를 반영한 생활물가지수는 광주 2.5%, 전남 2.7% 올랐습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채소값이 6%가량 오르면서 신선식품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생선도 비싸고 뭐 이거 다 비싸. 못 안 된 게 이제 늙은 사람은 돈 없으니까 쬐 가서 사다 먹고.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원자재값, 국제유가 등이 또다시 요동칠 수 있는 상황. 연초부터 그칠 줄 모르는 물가 고공행진에 광주 전남 지역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광주시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협력사와 상생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오늘 강기정 광주시장과 면담에서 박성호 삼성전자 부사장은 지난해 검토한 냉장고 생산 라인의 멕시코 이전은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 당분간 이전하지 않기로 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동화, 표준화, 디지털 트윈 등 3가지 방향으로 라인 최신화 작업이 곧 마무리된다며 프리미엄 제품 물량을 증산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남의 한 사육농가에서 한우 60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해 경찰에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염병이 의심되거나 외부 침입 흔적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남군 달마산 개설계에 있는 한 축사. 이곳에서 기르는 소들이 집단 폐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현장에 나간 경찰이 확인한 결과 키우던 한우 67마리 가운데 63마리가 한꺼번에 죽어 있었습니다. 소 4마리가 남아있는 축사는 주인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폐사된 소에서 시료를 채취해 위생시험소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요청해가지고 오전에 지금 시료 채취해갔거든요. 결과는 뭐 2, 3일 정도 후에 나온다고. 동계선 밖에서 현장을 확인한 수의사는 전염병에 의한 죽음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수공통 전염병이 지금 브루델라 이렇게 일제 검사하잖아요. 네. 그런 징후면 그렇게 급사하지는 않아요. 경찰은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없어 외부인의 소행도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굶어 죽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은 소 떼죽음 사건. 경찰은 시료 검사가 끝나고 사건의 단서가 드러나는 2, 3일 후에 축사 주인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홈 경기가 열리는 날 경기장 주변 소비 매출액과 KTX 하차객 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가 지난해 9월과 10월 중 기아의 홈 경기가 있는 날과 없는 날을 각각 열흘씩 분석한 결과
임동 지역 카드 소비 매출액은 경기가 치러진 기간 23억 1천만 원으로 경기가 없을 때보다 3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TX 송정역 하차 객수는 기아의 홈 경기가 열리는 날 열흘간 12만 명으로 홈 경기가 없는 날보다 11%가 많았고 광천 종합버스터미널 하차 객수도 홈 경기가 있는 날이 9%가량 많았습니다. 강진의 한 태양광 에너지 저장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화하는 데 무려 8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배터리 화재를 진화하는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요. 전남이 전국 에너지 저장 시설의 18%를 갖췄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진군 도안면에 있는 태양광 에너지 저장 시설이 폐허가 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에너지 저장 시설 510제곱미터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배터리 화재인 탓에 큰 불을 잡는 데만 무려 5시간 30분이 걸렸고 잔불까지 완전 진화하는 데는 8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연기고 불이 그렇게 크나니 막 그렇게 막 못하고 헬리콥터가 막 생기고 헬리콥터가 한 열 몇 개는 생겼을 것이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메카인 전남에는 에너지 저장시설 531곳이 설치돼 전국 비중의 18%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에너지 저장시설의 화재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배터리 화재의 경우 뾰족한 진화 방법이 아직 없다는 데 있습니다. 배터리에 쓰이는 리튬 금속은 물을 사용한 화재 진화가 불가능하고 발생하는 가스도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화재 시간이 길다 보니 산불 등 2차 화재로 번질 가능성도 큽니다. 열폭지 현상으로 연소가 급속히 진행되고 오랜 시간 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ESS 화재가 사람이 살고 있는 인근 마을이나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탄소 감축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화재가 발생해 보건공사가 중단된 옛 전남도청 건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와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옛 전남도청 보건추진단은 오늘 옛 도청경찰국 본관 공사 현장에 작업자 10여 명을 투입해 보건공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2달여간 이뤄진 안전진단에서 건물 균열, 구조물 휘어짐 등이 발견되지 않아 사실상 피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진단은 철근 형틀 조립 공사를 시작해 오는 10월 말 완공을 목표로 보건공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사촌 동생과 공모해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 박재성 부장판사는 안 의원 등 피고인 14명에 대한 재판을 열고 안 의원의 사촌 동생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안 의원은 불법 홍보 문자 메시지 발송 사실은 물론 금품 거래도 알지 못한 사안이라며 선거법에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안 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3개월간 40 총선 경선을 치르면서 사촌 동생 A씨 등과 공모해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귀국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마초를 밀수입한 불법 체류자들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태국에서 대마초 약 1kg을 밀수입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 불법 체류자 2명을 지난달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제우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대마초를 들어오려다 적발됐습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렇게 들여온 마약을 주거지에서 지인과 함께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광역시가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유치에 나섭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 지방자치 30주년과 주민자치에 전환 원년을 맞은 올해 정부가 주관하는 지방시대 엑스포를 광주에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매해 열리고 있는 지방시대 엑스포는 기존의 지방자치 박람회와 균형발전 박람회를 통합한 행사로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앙부처, 17개 시도교육청 등이 참여합니다. 전남 여수에 세계에서 가장 긴 인피니티 풀이 들어섭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여수 화양복합관광단지에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샌즈 수영장보다 56m 긴 세계 최장 206m 길이의 인피니티 풀이 오는 2027년 조성된다고 밝혔습니다. 화양 복합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원에 1조 원을 투입해 골프장, 호텔, 콘도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순천 미식을 알리기 위한 행사가 열립니다. 순천시는 29일부터 일주일 동안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맛 봄을 주제로 맛집과 계절 메뉴를 경험하고 미식 투어, 전통차 체험을 하는 미식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명 셰프와의 미식 푸드쇼와 정원 미식 피크닉 등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파의 주산지인 전남에서 올해 첫 조생 양파 수확이 이루어졌습니다. 고흥군 거금도에서 3월부터 5월에 수확되는 조생 양파는 단맛이 강해 샐러드처럼 생으로 먹기 좋을 뿐 아니라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성인병과 동맥경화 예방에 좋습니다. 전남 지역 양파 재배 면적은 5,038헥타르로 전국 재배 면적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해 나무 400만 그루를 식재합니다. 오는 4월까지 산불 피해를 입은 산림 320헥타르를 복구하고 담양과 장흥 등 80헥타르에 꿀 채취가 용이한 헛개나무와 쉬나무 등을 조성해 양봉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도는 오는 2030년까지 2억 그루의 나무를 추가로 심을 예정입니다.